저는 학생들의 여름 방학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. 휴가와 방학. 휴가로 쳐주세요. 네. 사실 모닥불 근처에 이렇게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표지 이미지만 보고 여름에 놀러 갔구나 하고 골랐는데 알고 보니까 놀러 간 게 아니라 여름 캠프에 간 거였더라고요. 미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여름 캠프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. 예전에 양치님 소개해 주셨던 롯데와 루이제 이거 얘네도 여름 캠프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? 네. 자, 보름달이 밝게 뜬 밤이에요. 로라와 맥스는 한갓진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. 둘은 해키시의 채석장에서 여름마다 열리는 여름 캠프에 지도교사로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캠프는 내일부터 시작인데 하루 일찍 가기로 했거든요. 근데 지금 둘 사이에 약간 불편한 긴장감이 느껴져요. 왜냐면 맥스가 운전 중인데 지금 길을 잃었어요. 아하. 근데 이거를 서로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약간 계속 외면하고 있다가 내비가 없나요? 그 내비가 지금 신호가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. 핸드폰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오면서. 그래서 이제는 로라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음악을 끄고 우리 지금 길 잃었잖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맥스가 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.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지. 근데 말한 것처럼 핸드폰에 신호가 끊긴 지 오래예요. 뭐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종이 지도 있죠. 로라가 자기가 가져온 종이 지도라도 펼쳐가지고 제대로 된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맥스 좀 자존심이 센지 어쩐지 그런 거 안 봐도 금방 찾아간다 이렇게 좀 티격태격 하는데 갑자기 그 달리던 도로 한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뭔가를 발견하고요. 순간적으로 피하려고 급하게 핸들을 꺾으면서 이 차가 도로 옆에 산속으로 좀 떨어지게 됩니다. 아이고. 다행히 경사가 막 심한 건 아니라서 되게 뭐 큰 사고가 난 건 아닌데 그래도 차가 좀 망가졌는지 멈춰버렸어요. 점검을 하기 위해서 둘 다 차에서 내립니다. 근데 차도 차인데 지금 방금 본 게 뭔지 그게 뭐 사람인지 곰인지 또 우리가 그걸 차로 쳤는지 아니면 피했는지 이런 게 아무것도 모르겠는 상황이라 좀 불안하죠. 맥스가 차를 살펴보고 로라는 주변을 둘러보는데 저기 숲속에서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은 걸 봤어요. 혹시라도 아까 우리가 도로에서 봤던 사람이 아닐까? 그 사람이 다친 건 아닐까?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그쪽으로 가봅니다. 숲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여기가 예전에 유랑극단이 왔다 갔나 봐요. 그런 흔적들이 막 있는데 왜 나무에 이제 붙어있는 포스터 같은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좀 뽀사진 케이지 이런 게 있어요. 큰 우리에 뭐 사일라스, 개소년, 독보이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. 개소년이 뭐지? 근데 둘러보던 로라의 귓가에 갑자기 속삭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요. 얼마나 무섭겠어요.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막 로라가 비명을 지르면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막 차로 왔을 때 다행히 딱 차가 좀 고쳐진 상태여가지고 빨리 여기 떠나자고, 나 너무 무섭다고 빨리 가자고 막 재촉을 하고 이제 맥스가 엑셀을 밟는데 바퀴가 빠졌어요. 차가 앞으로 나가질 않아.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되지 않는 중에 갑자기 운전석 창밖으로 한 남자가 쓱 나타납니다. 너무 무서워. 정말 로라랑 맥스도 둘 다 깜짝 놀라는데 자세히 보니까 경찰관이에요. 근데 뭐 도와줄 사람이 온 게 다행인데 이 경찰관 굉장히 수상합니다. 일단 되게 고압적인 태도로 질문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.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?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하고요. 해키 채석장으로 가는 중이었다는 말을 듣고는 다짜고짜 너 거기 안 돼. 지금 못 가. 당장 근처에 있는 뭐 땡땡 모텔로 가. 이렇게 막 명령을 해요. 목에는 핏자국인지 뭔지 모를 이상한 빨간 얼룩이 있고요. 그리고 되게 안 좋은 냄새가 나요. 그러면서 뭐 거의 반 협박을 한단 말이죠. 일단 쫄아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넘어가지만 로라와 맥스는 이 기분 나쁜 경찰 말대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. 경찰의 시야에서 벗어나자 그들은 원래 목적지였던 해키 채석장으로 향해요. 이번에는 다행히 길을 잘 찾아서 해키 채석장에 도착했는데 채석장에 아무도 없어요.
맥스가 너 하루 일찍 오는 거 채석장 주인이랑 확실히 이야기한 거야? 막 물어보는데 로라가 대답을 들은 건 아니고 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남겨놓고 온 거였나 봐요. 다소 빡친 맥스를 두고 로라가 혹시라도 누가 있나 캠핑장을 막 둘러보는데 그러다가 그 지하실 있죠. 약간 비스듬하게 지하실에 연결된 문 있잖아요. 그 문 틈으로 그 안에 누군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. 근데 이 로라가 성급하게 당장 잠긴 문을 열고 그 사람을 꺼내줘야겠다고 해요. 무섭지 않아? 아니 그 지하실 누군 줄 안에 누군 줄 알고 연쇄살인마인지 뭔지 어. 어떻게 알아. 그리고 그 사람이 막 도와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거든요. 로라 이상해. 근데 여튼 막 맥스한테 연장 갖고 와 막 이래가지고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. 근데 분명히 아까 안에 이렇게 틈으로 봤던 그 사람이 안 보여요. 로라가 이제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널찍한 지하실 안을 둘러보는데 맥스는 지하실 입구에 서 있었거든요. 갑자기 맥스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. 뭔가가 맥스를 공격했어요. 막 로라가 맥스한테 가보니까 맥스를 공격했던 건 다시 사라지고 맥스가 피를 잔뜩 흘리면서 쓰러져 있어요. 도망가야 할 것 같은데 또 맥스를 두고 갈 순 없잖아요. 그래서 계단으로 이렇게 맥스를 질질 끌면서 힘겹게 올라가는데 맥스를 공격했던 그게 다시 나타나서 맥스를 확 잡아채서 끌고 가고요. 그런 로라의 뒤로 아까 그 경찰관이 쓱 나타나더니 로라의 목에 주사를 놓고 로라는 천천히 정신을 잃습니다. 로라는 대체 왜 그러는가? 경찰은 또 왜 이러는가? 끌고 간 건 무엇인가? 그렇죠. 자, 전형적인 미국 티네이저 공포물 느낌으로 시작한 이 전개는 게임 쿼리의 인트로입니다. 쿼리는 채석장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사냥감이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.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여름 캠프를 진행하는 해키 채석장이라서 처음엔 그 채석장이구나 라고 이해하지만 이제 게임을 진행할수록 이 쿼리라는 단어가 사냥감이라는 뜻에 가까운 제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. 게임의 장르가 인터랙티브 무비예요. 디트로이트 비컴 네. 휴먼처럼 아주 간단한 조작으로 게임을 진행하고요. 주로 순간순간 좀 선택지가 떠요.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뭐 분기점이 나뉘면서 스토리가 좀 다르게 진행되는 그런 게임이에요. 이 게임을 만든 슈퍼매시브가 이 장르의 게임을 주력으로 하는 게임 개발사입니다. 나름 꽤 좋은 평 받았던 언틸 던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의 쿼리의 전신이 되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것도 딱 티네이저 공포물, 뭐 나이트메어나 스크림, 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런 게 생각나는 그런 공포 영화 같은 게임이거든요. 언틸 던이 2015년에 나온 거니까 꽤 오래전이죠. 그 사이에 뭐 다크 픽처스 앤솔로지라고 다른 시리즈를 쭉 냈고 그러다 드디어 작년 2022년에 오랜만에 언틸 던의 뒤를 잇는 쿼리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했지만 결과물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나뉘어 있는 편입니다. 왜 악평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스토리를 조금 더 이야기하고 나서 더 이야기해 볼게요. 자, 이제 시간은 로라와 맥스 사건이 있고 2달이 지난 8월 말입니다. 해키 채석장 여름 캠프의 마지막 날이에요. 아이들이 탄 마지막 버스까지 떠나 보내고 지도교사로 참여했던 학생들도 이제 슬슬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어요. 지도교사는 원래는 9명이어야 됐거든요. 그런데 2명이 왠지 안 오는 바람에 7명이서 진행을 했고 네. 여학생 셋, 남자 넷 이렇게 7명인데 뭐 장난도 치고 수다도 떨고 또 마지막으로 그 주변을 둘러보기도 하다가 이제 미니밴의 짐도 다 실었고 채석장 주인인 크리스 해키 씨의 배웅을 받으면서 떠나려고 하는데 차 시동이 걸리질 않아요. 싫다. 사실은 이게 이유가 있는데 네. 이 청춘 남녀들이 모여서 여름 2달을 함께 있었잖아요. 당연히 썸도 타고 하지 않았겠습니까? 이들 중에서 엠마와 제이콥이 여름 캠프 내내 가깝게 잘 지냈고
제이콥은 이 관계를 더 이어가고 싶어요. 음. 근데 엠마가 딱 여기까지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. 둘이 학교도 되게 멀고 해서 더 이상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근데 제이콥은 되게 지금 질척거리는 마음이에요. 그래서 차를 맞아요.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아서 하루 더 머물면서 좀 엠마의 마음을 돌려볼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차 부품에 좀 손을 댔어요. 아이고. 이런 사정을 모르는 채석장 주인 크리스 해킷은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걸 보고 왜 차를 미리 체크하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좀 화를 내요. 근데 화를 좀 크게 내서 애들이 왜 저래 싶은 그렇지 않아도 이 크리스 씨가 오늘 이상하게 초조해 보이고 아이들을 막 빨리 보내려고 했거든요. 근데 안절부절하다가 학생들 중에 가장 오래 알고 지냈고 또 되게 신뢰하는 사이인 라이언을 불러서 열쇠를 주면서 오늘 다들 여기 산장에서 하룻밤 보내. 근데 문 꼭 잠그고 나가지도 말고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. 내일 아침에 해 뜨자마자 데리러 올게. 라고 하고 자기 차 타고 슝 가버립니다. 되게 급하게 가버려요. 애들은 크리스 씨가 우리를 버리고 갔다. 좀 이렇게 생각을 하죠. 그렇죠. 근데 또 이 젊은 청년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고 산장에 할 것도 없는데 너네 가만히 있어. 이 말을 들을 리가 없죠. 다들 그럼 파티다 이제 이러면서 이따가 모닥불 피워놓고 술 마시고 놀 생각을 해요. 라이언은 처음에는 안 된다. 이거 크리스 씨가 그러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지만 엄청 쉽게 그냥 홀랑 넘어가더라고요. 다들 좀 신이 나가지고 이제 여름 내내 매점으로 썼던 건물도 있잖아요. 그런데 문 따고 들어가서 막 술이랑 먹을 것도 가져오고 또 모닥불 피울 장작도 모으고 해요. 근데 그렇게 캠프파이어에 필요한 물건 찾아 돌아다니다가 좀 이상한 것들도 발견을 합니다. 일단 크리스 씨 사무실에 들어갔었는데 안쪽에 좀 숨겨진 잠겨있는 문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따고 들어갔더니 엄청 많은 CCTV가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. 그래 뭐 숲속이고 하니까 안전상 CCTV를 설치해 놓을 수는 있는데 이걸 잠긴 문 안에 숨겨놨다는 게 지금까지 아무도 못 봤다는 게 좀 찜찜하죠. 그리고 이제 다른 팀이 또 막 먹을 거 찾으러 돌아다닐 때 또 잠겨있는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근데 짐이 잘 꾸려져 있는 오래된 배낭이 있어요. 근데 좀 찢어져 있고 피도 묻어 있어. 뭐 여튼 필요한 물품 찾아서 모닥불 파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. 애들이 술을 마시면서 미국 애들 맨날 하는 거 있죠. 트루스 오어 데어, 진실 혹은 대답. 요거 뭐 진실 혹은 대답 중에 골라 해서 진실하면은 묻는 말에 진실만 말해야 되고 대답을 고르면 이제 뭐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거잖아요. 그걸 하는데 처음에는 뭐 시접자는 질문이랑 대답 오가다가 그 케이틀린이라는 여자애가 엠마를 지목을 합니다. 그리고 엠마가 진실 대신 대담을 선택을 해요. 케이틀린이 제이콥이랑 닉 둘 중에 한 명이랑 키스해 이렇게 말을 해요. 그럼 제이콥은 아니 뭐 이런 당연한 걸 막 이러고 있는데 엠마가 닉한테 가더니 아주 진한 키스를 하는 것입니다. 큰일 났네.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 제이콥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엠마가 그 에비게일이라는 여자애랑 되게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. 에비게일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. 근데 이 에비게일이 닉이랑 서로 호감이 있으면서도 둘 다 좀 소심해서 계속 쭈뼛댔어. 캠핑 마지막 날인데도 엠마가 그런 에비게일의 썸남한테 가가지고 딥키스를 했단 말이에요.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아지겠어요. 에비게일이 이제 그만하자 이러면서 일어나서 가버리고 제이콥도 쌍욕을 박으면서 가버립니다.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. 이제 엠마는 제이콥 따라가고 닉도 에비게일을 찾으러 가죠. 자 이렇게 티네이저 공포물의 성립 조건 밤에 흩어지기. 그러니까 왜 흩어지는 거야? 그러니까 같이 있으라고. 뭉쳐 있으라고 좀. 자 닉이 숲 쪽으로 간 에비게일을 쫓아가서 뭐 어깨좋게 좀 화해하고 드디어 둘이 마음을 좀 고백하고 로맨틱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려던 찰나에 주변에서 이상한 약간 동물 소리 같은 게 막 나요. 둘이 이거 뭐야? 너도 들었어? 이러면서 겁에 질려 있는데 갑자기 뭔가가 닉을 덮칩니다.
그리고 막 물어뜯어요. 에비게일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와중에 그 뭔가가 에비게일도 덮치고요. 에비게일도 상처를 입으려던 찰나에 누군가가 어디선가 총을 쏩니다. 그래서 그게 도망을 가서 에비게일은 막 패닉에 빠져서 빨리 친구들한테 달려가요. 친구들한테 가서 막 니게 어쩌고저쩌고 막 횡설수설 말하니까 진정해보라고 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이제 라이언이 아까 낮에 돌아다닐 때 총을 발견한 게 있었거든요. 산탄총. 그걸 들고 닉을 구하러 그 숲속으로 가요. 혼자 가요? 네. 근데 갔더니 얼굴이랑 몸에 피칠갑을 한 엄청 되게 덩치 큰 남자가 피투성이의 닉을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. 근데 다행히 라이언이 그 총을 두고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 총을 쏘면서 위협을 해가지고 남자가 닉을 넣고 사라져요. 다시 이제 애들이 모여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닉을 이제 부축해서 살아있었어요? 네, 죽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산장으로 가고 이제 막 SOS도 쳐야 될 것 같잖아요. 근데 여기 핸드폰이 안 터져서 저쪽에 라디오 그런 거 할 수 있는 아침에 방송하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 가면 무전 칠 수 있으니까 거기 가자. 그래서 뭐 몇 명은 무선도 치러 가고 또 남아있는 애들은 닉 간호하고 있는데 건물 안에 막 누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요. 그래서 가보니까 아까 그 이상한 남자가 얘네들을 찾고 있어. 그래서 또 막 그 남자를 피해서 또 다시 산장에서 빠져나와서 도망가고 막 이렇게 되게 정신없는 밤을 보내고 있어요. 그 와중에 또 엠마랑 제이콥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따로. 근데 이렇게 막 시간이 점점 가면서 닉이 약간 이상해져요. 일단 되게 빨리 회복이 됐거든요. 근데 피를 되게 많이 흘린 거에 비해서 상처가 별로 없고요. 말짱해졌나 싶더니 말이 되게 공격적이 돼요. 좀 이상한 말을 막 하다가 급기에 이제 에비게일을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상한 닉과 이런 것 때문에 패닉에 빠진 아이들 앞에 원래 지도교사로 참여하기로 했지만 나타나지 않았던 로라? 그쵸. 로라 키어니가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손에 총을 들고 나타납니다. 과연 밖을 돌아다니는 괴물의 정체는 뭘지, 피칠갑을 한 남자는 누굴지, 닉은 왜 그러는 건지, 또 로라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.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기가 막히게 나는 크리처물 같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공포심이 사라지네. 진짜? 그렇죠. 되게 무서웠었는데 크리처물은 안 무서워? 네. 그러니까 좀비나 크리처물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희한하게 그런 장르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거기서 오는 공포감은 우리가 딱 생각하는 그 공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냥 장르물이죠, 완전히. 전형적인 B급 호러 무비잖아요. 이 게임 안에 보면은 티네이저 슬래셔 공포 영화에 대한 오마주가 되게 곳곳에서 보입니다. 일단 카메라 워크 같은 거 있죠. 되게 공포 영화에서 많이 보이는 흔들리는. 특히 그 이블데드 같은 데서도 그 전까지는 악령을 보여주는 쪽이었다면은 이블데드에서 처음으로 악령의 시점으로 그 사냥감을 쫓아가는 그런 카메라 워크 같은 걸 썼었거든요. 그런 것도 여기서 자주 나오고요. 또 타이틀도 그 피로 쓰여진 타이틀, 약간 13일의 금요일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 각 챕터 제목이 있잖아요. 근데 그 챕터마다 옛날 공포영화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걸로 디자인을 해서 보여주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잘잘하게 공포영화 팬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있습니다. 제작진이 처음부터 영화 13일의 금요일처럼 뭔가 호숫가 근처의 여름 캠프 이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대요. 근데 낡고 오래된 채석장들이 좀 그렇게 으스스한 호숫가로 변하는 경우가 많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채석장을 배경으로 고르게 됐고 또 마침 그 단어에 사냥감이라는 뜻도 있어서 이거다 싶어서 고르게 되었다고 해요. 자, 혹평 받은 이유 그냥 들어서는 좀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재밌을 것 같은데요. 혹평을 받았던 이유가 이런 류의 공포 영화들에서 좀 원래 잘 욕먹는 게 주인공들이 계속 너무 멍청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. 답답한 행동. 네. 양치님이랑 저랑 이블데드 뮤지컬 본 적 있죠. 네. 그게 코미디거든요. 네네. 이블데드 그 공포 영화를 코미디로 좀 각색한 건데 거기서 등장인물 한 명이
우리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지. 이렇게 천둥가 몰아치는 밤에는 꼭 밖에 나가보라고. 혼자서 나가보라고 막 이러면서 혼자서 밖에 나가보라고. 누가 그래? 이런 대사를 치는데 네. 딱 그런 행동을 어. 하는 거예요. 자, 이 쿼리에서 그런 행동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. 사실 처음에 인트로에서 로라가 갑자기 남의 집 지하실 부수는 것부터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리고 여기서는 그 뭔가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? 그런 게 좀 한층 더 있어요. 되게 위급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이잖아요. 지금 뭐 누구 한 명이 물렸고 근데 뭐에 네. 물렸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 한갓진 잡담을 자꾸 나눕니다. 구조 요청하러 가면서 네. 근데 너 졸업하면 뭐 할 거야? 막 이런 대화를 해요. 근데 그래 이때는 그래도 상황이 조금 덜 심각한 상황이었고 오래 걷다 보면 그럴 수 있지. 특히 또 옆에 있는 애가 호감 가는 상대라면 또 그럴 수 있지. 막 이럴 수 있는데 근데 막 조금 전에 내 눈앞에서 친구가 죽었어.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잔인하게 막 목이 뽑혀 죽었고 그 시체가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. 네. 진짜 충격적이겠죠. 근데 잠시 후에 탈출 수단을 찾으러 가면서 야, 저 A랑 B랑 둘이 썸 타는 걸까 아닐까?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말이에요. 말도 안 돼요. 얘네들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? 네. 아니야 싶으면서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아 좀 진짜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하는 오히려 거지. 현실을 외면하는 거. 뭐 아. 그런 식으로 좀 더 평정을 찾으려는 거죠. 그런 심오한 좀 일상적인 어. 얘기를 시덥잖은 얘기하는. 관대하게 이해해 주시다니. 그리고 한밤중에 이제 막 혼자 외딴 나무집 같은 데 있어요. 오두막 같은 데. 근데 이 지붕과 이어진 문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. 위에 뭔가 있어. 근데 핸드폰 카메라로 그걸 찍으면서 과연 위에 뭐가 있을까요? 하면서 문을 여는 그런 행동. 이해가 가십니까? 안 갑니다. 그렇죠. 문을 왜 열어요? 핸드폰 사진을 왜 찍고? 그러니까. 그래서 이게 원래 그 코미디랑 공포가 좀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그게 막 웃기지는 않아요. 그래서 좀 어정쩡하게 몰입을 해칩니다. 몰입을 깨는군요. 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비판받은 게 멀티 엔딩의 한계예요. 분기점이 되게 중요한 게임이지만 사실은 이런 게임들이 하다 보면 내 선택과 관계없이 어차피 엔딩은 정해져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. 이거는 특히 또 장르가 아예 인터랙티브 무비니까 내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쿼리 같은 경우에 제작진이 이번에는 무려 엔딩이 186개다 와우. 이렇게 말을 했고 사람들이 그럼 진짜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했겠죠. 네. 저도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.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초반에 아까 로라랑 맥스가 경찰관이 나타나서 모텔로 가라고 했잖아요. 그럼 저는 진짜 그냥 걔네가 모텔로 가는 선택지를 하면 어떤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그냥 지도교사로 합류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좀 진짜 크게 분기점이 나뉘면 좋겠는데 결국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메인 이벤트는 정해져 있고 우리의 선택이 영향을 미치는 건 등장인물의 생사 죽느냐 사느냐 이런 정도예요.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차이밖에 없어요. 그것도 죽는 시점도 이 캐릭터는 거의 이런 상황에서 죽고 이런 것도 좀 정해져 있을 그래요? 거예요.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아무 데서나 죽는 것도 아니지. 그래서 저는 이 186이라는 숫자가 인물이 한 명당 죽는 것과 사는 것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하면 2의 7승이 128이니까 일단 128에다가 거기에 몇 가지 이제 변수 또 더해가지고 186이라는 숫자가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조금 되더라고요. 의미 없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엔딩 딱 이거는 이 캐릭터들이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보여주는 구체적인 영상이어야 되는데 그걸로 치면 실제로 유의미한 엔딩이 몇 개 안 돼요. 나머지는 그냥 누구는 이런 상황에서 죽었다. 누구는 살았다. 이것만 나오고 끝이거든요.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. 그래서 되게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근데 저는 재밌게 했어요. 저는 이게 그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. 7만 원대 후반이에요. 되게 비싼 가격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더 욕을 했을 수도 있어. 그 돈의 값어치를 못한다고. 근데 저는 이게 플스 구독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공짜로 해서 더 재밌었을 수도 있는데
저 원래 그 되게 인물들의 멍청한 행동이나 개연성 떨어지는 전개 진짜 싫어하거든요. 네. 그리고 초반에 얘네들이 막 쓰잘데기 없는 잡담 되게 많이 하니까 그게 좀 지루했어요. 그래서 아 이거 파케 가져와도 될까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중반쯤부터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나 좀 그런 것도 전형적인 공포영화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군. 그냥 장르적 문법이군이라고 그렇지. 생각하면 좀 속이 편해요.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다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. 음. 근데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그래픽이 진짜 좋아졌어요. 오. 이런 류 게임이 전반적으로 인물이 특히 되게 사실적으로 그려지잖아요. 언틸 던도 나왔을 당시에 되게 그래픽이 좋다는 평을 받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 시절에 기술력 한계가 있어서 그 전형적인 서양 3D 캐릭터들인데 다 못생겨 보여. 되게 사실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너무 못생겨 보이는 좀 그런 그 몰입이 좀 안 되는 캐릭터 디자인들인데 이번에 쿼리 인물들은 얼굴 질감 같은 것도 되게 표현이 잘 돼 있고요. 특히 표정이 진짜 자연스러운 거예요. 이게 센서 다 붙여가지고 네. 모션 캡처를 했는데 이 기술이 진짜 좋아졌나 봐. 그래서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진짜 좀 편하게 되게 스무드하게 몰입하게 해주는 게 있었고 그리고 플레이어 이렇게 조작하는 구간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원래 되게 전형적인 구도가 있어요. 딱 이 어깨 너머에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숄더 뷰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이번 쿼리에서는 그런 부분도 그 영화 같은 톤이 계속 유지가 돼서 이게 흐름이 끊기지가 않고요. 그래서 오히려 저는 부작용이 뭐가 있었냐면 이런 류의 게임이 그 큐티 액션으로 진행이 되거든요. 큐티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까먹으셨겠지? 퀵타임 이벤트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화면에 뭐 버튼 딱 뜨면은 시간 안에 그리고 정확한 타임에 그 버튼을 딱 눌러야 뭐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막 도망가고 있어. 근데 갑자기 슬로우 모션이 걸리면서 그게 뜨거든요. 네. 그러면 제대로 누르면 그 장애물을 착 피해서 가고 못 눌렀다 그러면 실패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 캐릭터가 이제 걸려서 넘어진다거나 그렇게 돼요. 그런 거 재밌습니까? 재미없죠. 재미없는데 이번에는 이걸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버튼 누르면서 이 방향키도 같이 움직여야 돼요. 근데 이게 영화같이 진행이 되잖아요. 실제로 영상 부분으로 이렇게 패드에서 손 놓고 보고 있다가 갑자기 잡아야 돼. 갑자기 이거 두 가지 동시에 하니까 자꾸 실패해가지고 1000개월 8개월. 캐릭터가 죽어버렸어. 근데 이거 실시간 저장이어서 되돌리기도 안 돼가지고 저는 생존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멍 때리고 있다가 놓치고 그러더라고요. 그렇군. 진짜 영화 보는 것처럼 좀 넉넉할 수 있겠다. 네, 그럴 이거 것 패드를 같아요. 손에서 놓으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이게 어쨌거나 이 장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택지잖아요. 물론 엔딩이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저는 그 선택지가 떴을 때 진짜 고민되는 순간이 많았어요. 아까 한두 시간 전에 나랑 키스했던 썸남이 좀 이상해져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공격할 것 같은 태도를 취했지만 실제로 아직 공격은 하기 전이에요. 근데 내가 총을 들고 있어. 쏜다. 쏴버릴 것 같아요. 쏜다. 근데 이게 차라리 그냥 진행되는 거면 쏘겠는데 내가 이걸 했을 때 이 캐릭터를 살릴 수도 있는데 죽여버리는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좀 더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. 명확한 선택지가 없어요, 생각보다.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나면 내 선택이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가 또 궁금해서 그 뒷부분을 계속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했고 다회차 요소도 좀 있다고 생각했어요. 저는 이제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1회차밖에 못하고 이제 엔딩들은 좀 찾아본 편이었는데 시간 될 때 꼭 2회차, 3회차도 좀 해보고 싶을 정도로 괜찮다고 느꼈고 이게 특이하게 스토리 위주 싱글 게임이잖아요. 근데 멀티플레이가 있습니다. 어떡해요?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게임을 되게 같이 하고 싶어 한다는 피드백을 받은 거예요, 제작자가. 그래서 같이 조인해가지고 캐릭터를 각자 할당을 하는 거야. 얘랑 얘는 너가 하고 얘랑 얘는 내가 하고 막 이런 식으로. 그럼 이 게임이
이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계속 교차돼서 얘를 잠깐 플레이했다가 또 얘가 주인공이 됐다가 이렇게 돼요. 그럼 얘 순서가 되면 누가 하고 얘 순서 되면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하는 거죠. 근데 되게 나는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게 혼자서 하면 어쨌거나 나의 일관된 그 취향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. 근데 같이 하면 아 나는 여기서 이거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자꾸 맞아. 이상한 거 선택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돼서 좀 더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. 거기서 좀 더 개발해가지고 뭔가 서로를 뭐 실시간으로 얘 화면에는 이 캐릭터를 보여주고 얘 화면은 이 캐릭터 보여줘서 뭐 공격한다 뭐 이런 걸 서로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. 아 그렇다. 그래도 괜찮겠다. 예를 들어 아까 같은 경우에 얘를 공격할지 말지 그런 거. 그리고 얘는 총을 쏠지 말지 그거를 그쵸. 같이 나는 공격 안 재밌을 하기로 것 했는데 저쪽에서 쏠 총을 수도 쏴서 있고. 후회를 할 수도 있고 그러네. 이 파케를 제작진이 들어야 되는데 하려면 볼륨이 너무 커지겠죠. 그렇죠. 그게 제작비가 안 나오겠죠. 항상 그게 문제죠. 근데 이 186개의 엔딩 있잖아요. 이 생사만 바뀌는 건데도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스크립트 분량이 엄청났대요. 그래가지고 대사하는 성우분들이 그걸 받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. 녹음 시간도 엄청 많이 걸렸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짜 다양한 결말로 가려면 볼륨이 어마무시해질 것 같습니다. 이 게임이 좀 조작이라고 할 만한 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. 이럴 거면 차라리 나는 영화를 보겠다.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영화 모드도 있습니다. 그래요? 네, 그래서 전원 생존으로 볼 수도 있고 전원 사망으로 볼 수도 있고 내가 직접 플레이를 또 처음부터 다 하기는 힘들잖아요. 그래서 그냥 그런 영화 모드로 보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사실 이제 게임이 등장인물 되게 많고 경우의 수도 되게 많고 또 그 인물들이 막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건을 겪는 거라서 제가 엄청 추격해서 이야기했어요. 그 당연하게 또 유튜브에 플레이 영상도 많고 그 영화 모드 같은 것도 올라와 있고 한데 저는 이거는 B급 호러 무비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두 분은 좀 안 좋아하시지만 저는 좋아하잖아요. 좀 그런 공포영화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짜증나지만 이건 이 장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소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면은 그런 단점들도 좀 가볍게 소화가 되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정가로 하기에는 조금 돈이 아까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세일할 때나 아니면 구독 서비스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좀 억울할 것 같아.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같은 데서 현질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잖아요. 엄청 많죠. 이게 쌓이면 7만원, 8만원 금방 이렇게 지금 넘는데 돈도 아니에요, 진짜. 근데 플스나 뭐 PC판으로 이렇게 게임을 냈을 때는 막 7, 8만원 되면 사람들이 되게 선뜻 사기 이렇게 망설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. 있으니까 제작자들은 좀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. 그럼요. 그게 진짜 웃긴 게 사람들 막 진짜 방금 말한 것처럼 모바일 게임 있잖아요. 오래 하지도 않아. 처음에 막 2-30만 원 질러놓고도 금방 접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거는 정말 오랜 기간 공들여서 만들어서 딱 내놨는데 뭐 한 5만 원 뭐 이런 데도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거나 또 심지어 이거는 패키지로 구매하면 중고로 팔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를 사람들이 하더라고요. 진짜? 게임도 아이고. 그 콘솔은 없죠. 네, 콘솔은 보통 없네요. 요새는 다 멀티 플랫폼으로 네. 나와서 이 게임도 PC 버전이 같이 나오거든요. PC 버전은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뚫리게 돼 있어요. 그 아무리 보안 같은 걸 해놔도 그거는 이제 그 기간을 늦추는 거. 기간을 늦추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긴 해요. 왜냐하면 사람들이 방금 나온 걸 바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. 근데 무조건 뚫리게 돼 있어가지고. 그럼에도 PC판을 같이 낼 수밖에 없는 건 PC 쪽이 잘 팔리나요? 그쵸. 유저 풀이 아무래도 많으니까. 젤다도 이번에 정식 출시되기 전인데도 아직 출시 안 됐어요? 아니 지금은 됐죠. 네. 예전에 이제 정식 출시 날짜 전인데 그
뚫려가지고 아이고. 심지어 유튜브에서 스트리머가 그 뚫린 버전을 하면서 미리 막 너무하네.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그건 해서 너무하다. 그건 진짜 그건 치매 정말- 소송을 걸어야 되지 않나요? 그거는 저작권 침해를. 정말 그렇죠. 그 유튜버 소송감인데요. 그래서 근데 그 닌텐도 스위치 게임들이 좀 보안이 취약하다고 하고 이거는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다 막 이런 말도 있기는 하더라고요. 근데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. 왜 그러는지. 참 제작자들 힘을 다 빼는. 그러니까요. 사실 게임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돈을 내고 컨텐츠를 정식 소비해야 맞아요. 이 다음에 계속 고퀄의 게임들이 나올 수 그쵸. 있다. 이거 너무 당연한 논리거든요. 맞아. 근데 이거를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음. 그래야지 이 산업이 계속 커갈 텐데. 그렇죠. 게임의 적정 가격이 저는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맞아요. 개발사의 제작 비용에 비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. 요새 원래는 막 해마다 이런 티네이저 슬래셔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요즘 좀 안 나오지 않나요? 안 나온 지좀 요새는 된 거 뭐 같아요. 영화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. 하긴. 약간 시기가 지나버린 것 같아요. 음. 그래도 막 1, 2년에 한 번씩은 나오던 때가 있었어요. 특히 뭐 나는 지난 여름에 맞아요. 그거 나올 때쯤 스크림. 붐이기도 했고 근데 지금 그런 거 안 나와서 되게 아쉬우신 분들 쿼리를 하십시오. 대리만족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약콩님이 게임 얘기하면 약간 이야기 듣듯이 듣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정말 그런 옛날 여름 호러 영화 보는 것처럼 재미나게 들었어요. 제가 할 일은 없겠지만 할 일은 없겠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괜찮지 않을까. 저런 세계가 있구나. 네. 이어지는 60화 4부에서는 연치가 소개하는 리드, 화이트 로투스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